지금부터 좀 할 이야기는 우리 또 채널에 취준생 분들이 그렇게 또 들어오시더라고요.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좀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뭔가 뭐 검색을 해보셨다거나 그러면 제가 예전에 뭐 방송국에서 일을 하다가 뭐 결혼하고 뭐 유튜브하고 이런 과정은 아실 거예요. 하지만 그 전 과정은 그 전이 사실 핵심이거든요. 근데 그 전 과정은 아마 모르실 건데 저는 원래 이제 대학교 잘 다니다가 22살 때 대학교 3학년 때 어느 날 갑자기 문득 나 아나운서 되고 싶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. 저는 나름 이 길을 잘못 선택하진 않았었다 생각을 해요. 왜냐면 아나운서 시험은 보통 이제 뭐 카메라 테스트가 1차인데 그게 붙기가 진짜 어렵거든요. 근데 저는 카메라 테스트 같은 거 거의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. 어떤 기본 자격 조건은 된다는 뜻이잖아요. 그게. 그리고 필기도 저는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. 이제 저의 문제는 면접이었었어요. 근데 면접에서 떨어지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노력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커버를 할 수 있는데 내 본성, 어떤 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을 때 사람들한테 거절당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. 제가 느꼈던 감정이고 그리고 보통 그 면접에 가면은 아나운서 선배분들이 이제 면접관으로 많이 나오셔가지고 독서를 해요. 아마도 그게 역할일 거예요. 뭐 배드캅, 국캅 이런 것처럼 역할이겠지만 저는 제가 평소에 동경했던 아나운서 분들한테 독서를 듣는 게 진짜 힘들었어요. 근데 다 지금 데스노트에 써놨어요 지금. 그러니까 그늘이 없다는 소리를 제가 진짜 많이 들었고 실제로 뭐 화목한 가정에서 뭐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자랐는데 그때 진짜 많이 어두웠던 것 같아요. 저의 인생은. 그때 처음으로 제가 죽고 싶다. 이게 죽고 싶은 거구나.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저도 굉장히 우울했어요. 죽으면 안 돼요 일단 여러분. 왜냐면 좋은 날이 오거든. 저는 특별히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그냥 착하게 착실하게 살아왔단 말이에요. 내가 막 하버드 뭐 서울대 이런 데 못 갔지만 그래도 나 나름대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이름을 들으면 아는 그런 대학을 나와서 뭐 학점도 그냥 웬만큼 그냥 토익 점수도 막 900점도 넘었고 하라는 거 다 했고 스터디도 이렇게 내가 매일매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 사회로부터 거절을 당해야 되지? 내가 뭘 잘못한 걸까? 어디부터 잘못된 걸까?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동네 혹은 친척들 중에 그런 분들 있죠. 학교 다닐 때 막 공부 잘하고 막 영재였대. 근데 지금은 동네 그 백수형 장수생이었다 약간 포기한 친척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.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옛날에는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은 그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. 저 사람들도 진짜 최선을 다했을 수 있겠구나. 진짜 열심히 했는데 운 혹은 정말 자리가 부족해서 못 들어가고 그래서 그 취업의 관문을 뚫지 못했다는 이유로 저렇게 쓸모없는 사람 취급을 받는 거구나. 실제로 저 사람들이 부족한 건 아닐 수 있겠다.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 잘 듣는 회원님들도 왜 하냐. 지금 엄청 우울하고 내가 과연 취직을 할 수는 있을까? 나도 가족의 우환이 되는 건 아닐까 내가?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수도 있어요. 취직은 다 되더라고요. 진짜 다 되더라고요. 사람마다 그 열매를 맺는 시기가 다를 뿐이지 그리고 내가 생각한 열매가 안 맺힐 수는 있어요. 나는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감이 열릴 수도 있고 그럴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 기간을 넘어가면 어떠한 열매는 손에 쥐게 될 거예요. 분명히. 물론 지금 상황은 막 그럴 거예요. 막 어떤 동굴 혹은 박스 같은 데 내가 갇혀 있는데 무슨 빛이 희미하게라도 보여야 희망을 가지고 이걸 뜯든 기어 나가든 할 거 아니에요. 근데 그게 아예 안 보이는 정말 그런 암흑 같은 상황 그렇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. 저는 진짜 그랬거든요. 정말 조금 지나니까 희미하게 남아. 그리고 이제 내가 원하는 길은 아닐 수는 있는데 길이 보이긴 보이고 우리가 어쨌든 이 나이 이때까지 특별히 잘못된 일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는 다 멀쩡하고 제대로 된 판단력을 갖췄고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렇게 별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들이란 뜻이라고 봐요. 저는 진짜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자리가 없고 아니면 내가 가야 할 길은 여긴데 이쪽을 보고 있으니까 안 보일 뿐이지 다 길은 있습니다. 이게 언젠가 끝나는 게임이기 때문에 SES 달리기 노래 한번 듣고 눈물 한번 훔치고 콜라 한 잔 딱 마시고 와가지고 다시 공부하세요. 여러분 할 수 있어요. 저는 22살 때 아나운서 준비해서 27살 때 회사에 들어갔어요. 그것도 이제 원하는 회사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회사에 들어가게 됐거든요. 그리고 뭐 들어가면 또 끝이 아니고 적응 못했죠. 뭐 엄청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뭐 사람은 그냥 그런 것 같아요. 정말 원하는 일을 하고 나서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고
그리고 그냥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살더라도 다른 데서 또 기쁨을 찾을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살 수 있어요.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로 가고 그거를 쟁취를 해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. 진짜 다 마음 먹기 나름인 것 같거든요. 그냥 조금은 마음을 가볍게 하고 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. 그리고 특히 면접 볼 때도 너무 간절한 걸 넘어서서 약간 심파가 되는 순간 저 사람한테 거부감이 생긴다? 그런 거 있어요. 그러니까 조금 그냥 가볍게. 저 여기 일하고 싶어요. 왜냐면 저 여기서 하면 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요 정도의 톤이 저는 딱 좋다고 봅니다. 저는 여기를 못 오면 진짜 여기밖에 없습니다. 막 이거는 좀 부담스러워. 뇌가 되게 바보래요. 우리 뇌가.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가지면 그게 방향을 모른대요. 뇌는 감정만 알고. 그러니까 어디 책에서 읽었나 내가 뭐 어딘가에서 봤나 그런 건데, 그러니까 이런 거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좀 네가 미워. 그러면 미움이라는 감정만 인지를 하지 이게 나를 향하는 건지 너를 향하는 건지 모른다는 거야, 뇌가. 그래서 이 미움이라는 감정은 그냥 부정적인 감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. 마찬가지로 내가 누군가가 부러워. 그럼 그 부러움은 나를 부러워하는 걸 수도 있고 남을 부러워하는 걸 수도 있고 뇌는 인지를 못한다고 해요. 그러면 이 부러움까지는 괜찮아요. 근데 이제 시기와 어떤 미움, 질투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감정이 섞이는 순간 그 부정적인 감정이 나를 향하는 건지 남을 향하는 건지 우리 뇌는 모르는 거죠. 그러면 그런 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어쩌면 나를 해할 수도 있는 건 거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나서는 아예 뭔가 싫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되게 안 가지려고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러우면 어떻게 하냐면 약간 이건 저만의 꼼수인데 좀 이렇게 장르를 나누는 것 같아요. 약간은 합리화를 하는 것 같아요. 뭐 김태희가 있어, 예를 들면. 김태희와 나는 되게 형질이 다르잖아.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특장점이 다른 인간인 거잖아. 근데 사실 김태희만큼 완벽한 사람도 없지. 예쁘고 뭐 공부도 잘하고 뭐 남편도 비고 뭐 건물도 많고 뭐 그렇잖아. 이 사람이 되게 부럽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근데 김태희는 약간 배우고 원래 태생이 그래서 정말 뭐 몇천 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약간 그런 캐릭터인데 내가 저 사람 비교를 해서 뭐 하지? 우린 아예 장르가 다른데 갈 길이 다른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. 뭐 아이유가 너무 부러워. 그러면은 아이유 굉장히 귀여운 매력으로 승부하고 음악성으로 승부하는 사람. 나? 귀여움? 음악성? 그건 나한테 주어진 게 아니야. 하지만 나는 아이유가 없는 큰 키, 건강한 뼈 뭐라도 있겠지. 장르가 다르잖아.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좀 제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. 어쨌든 내 안에 있는 좋은 점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부러움을 방어하는 거야. 부러움, 질투를 방어하는 거예요. 그치? 그게 약간 자기 합리화. 아니면 이 부러움의 감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겨내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, 제가 누군가를 뭐 책 쓰는 것 때문에 이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되게 성공한 쇼핑몰 대표님이었어요. 그리고 지금도 인스타에서 되게 인플루언서로 유명한 사람이고, 그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. 쇼핑몰 이런 업계 되게 경쟁 치열하고 서로 보여주는 거에 최적화된 사람들끼리 또 보여주기 싸움이 엄청 심하니까 스트레스 받지 않으세요? 그런 질투심을 어떻게 이겨내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대표님이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. 근데 그런 마음이 들면 그냥 스쿼트를 해요 이러더라고요. 그냥 그런 고민할 시간에 스쿼트해서 내 엉덩이가 빵빵해지고 더 힙업이 되면 어쨌든 그건 나한테 남는 거잖아요. 부러워해서 뭐예요? 시간 낭비지. 딱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. 그리고 이제 세 번째, 나를 다시 찾는 방법. 나를 대접을 해주는 건데요. 돈과 시간을 쓰는 건 아까 말을 했는데 그거랑은 별개로 나 자신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. 내가 예뻐하는 빵거미, 내가 예뻐하고 너무 사랑하는 반려견이나 아니 내가 낳진 않았지만 내 자신을 내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. 오구오구 내 새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. 나를 사랑해주고 대접해주는 거는 자기 연민이랑은 조금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.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되니까 몸에 좋으면서도 맛있는 걸 먹여줘야지. 이게 나를 사랑하는 거고, 나는 피해자, 나는 쓸쓸하고 나는 불쌍해. 그러니까 오늘은 떡볶이 먹고 폭식하고 게으름 부려도 그래 넌 불쌍하니까 해도 돼, 이해해주자. 이게 자기 연민인 거예요. 그러니까 돌봄이랑 자기 연민이랑은 엄청 차이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걸 이해하기 힘들면 그냥 이게 내 자식이라고 하면 내가 이 짓을 허용해 줄 것인가, 그거를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안 할 일들이
되게 많이 보여요. 제 삶에서도. 제가 저를 돌본다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저한테 좀 선물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일단 막 뭘 사주고 이런 것보다도 버릇 나빠지니까 자꾸 뭐 사주면 안 돼. 그냥 좋은 걸로 좀 저를 둘러싸주고 싶을 것 같아요.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것만 보게 해주고 좋은 생각만 하게 해주고 그리고 친구들 중에서도 얘한테 정말 좋은 친구들 서로 발전적인 관계인 친구들만 만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을 것 같고 약간 태교하듯이 낳지도 않을 내 자식보다 내가 더 소중한데 걔한테 하는 것보단 최소한 나한테는 잘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. 그치? 그래서 약간 그런 마음으로 나를 돌보고 예뻐해주기. 나는 지금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토로를 했을 거고 그리고 남한테 이야기한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혼자 있을 때 늘상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막 심리학 책 같은 거 찾아보면은 그때 이제 그 프로이트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우세해가지고 프로이트가 그런 거잖아요. 뭐 어릴 때 뭐 어떤 뭐 경험, 뭐 유아기, 막 구강기 막 이럴 때 무슨 경험이 너의 이런 행동을 촉발시킨 것이다. 뭐 이런 식의 논리를 제시한 사람이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징징이가 됐던 것 같아요. 나 왜 이렇게 화가 많지? 어떨 때 욱하지? 나 왜 이렇게 애매하지 사람이? 나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하지? 이런 어떤 내가 생각했을 때 나에게 단점인 부분들을 나에게서 해결책을 찾지 않고 그냥 과거의 나에게서 그걸 좀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. 사람이 자꾸 뒤를 보는 이유는 앞이 깜깜해서 그런 거래요. 앞이 눈부시지 않으니까 자꾸 이렇게 뒤를 보게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때가 아마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저에게는. 한 20대에서 한 30대 초반까지 너무 길었다. 방황의 시간이 너무 징징의 시간이 길었다. 이런 생각을 탈피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게 된 거는 정말 한 30대 중반에서야 그랬기 때문에 꽤 긴 세월 저는 과거의 경험에서 문제를 이제 찾으려고 했던 거죠. 이제 제가 생각이 뭐 이렇게 차츰차츰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그때 바뀐 거 중에 한 10% 정도는 제가 이 책의 영향을 받았어요. 여러분 다 잘 아실 만한 책인데요.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에요. 이게 이제 아들러 심리학에 기초한 그런 책인데요. 제 아들러 심리학이 뭔지는 잘 몰라요. 근데 그냥 이 책은 제가 이제 한 번 읽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고요. 사실 이 책을 얘기하고 싶진 않았어요. 너무 이제 다 아는 책을 얘기하면은 읍섭해니까. 이 책 절판 됐는데요 하면서 얘기하고 싶지 몇 년 동안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미움받을 용기 막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잖아. 하지만 실제로 저는 이 책 때문에 좀 의식의 전환이 많이 일어났어요. 근데 그게 사실은 책이 있어야 하는 이유고 책의 효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. 어떤 사람의 인생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으니까. 근데 그 책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은 과거에 어떤 일들 때문에 만약에 한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된 거라면 똑같은 과거, 똑같은 상황에 놓였던 사람 그럼 다 똑같이 살까? 라는 의문이 나와요, 거기에. 근데 제가 그 질문에서 이제 굉장히 놀랐었던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 아버지에게서 많이 학대를 당하면서 자란 두 자녀가 있어요. 그런데 한 사람은 똑같이 알코올 중독으로 크고 한 사람은 오히려 입에 술을 한 방울도 대지 않는 사람으로 크는 거예요. 근데 여기에서 달랐던 건 뭐냐? 의지와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던 것 같아요. 유년 시절 같은 경우는 내가 선택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되게 많죠. 유년 시절에 받았던 사랑과 행복으로 사람이 그걸 이렇게 조금씩 꺼내 먹으면서 평생을 살아간다 그런 말을 제가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렇게 딱 떠올려 보면은 진짜 그런 것 같아 하면서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말처럼 절망스러운 말이 없을 것 같아요. 왜냐면 내 의지로 선택하지 않은 그 유년 시절에서 내가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다면 그럼 앞으로 난 꺼내 먹을 사랑이 없는 건가? 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근데 이제 이런 뭔가 생각들이 제가 좀 그 책으로 인해서 많이 좀 바뀐 거죠. 지금의 저의 생각은 뭐 어릴 때 이제 어떤 경험을 하든 그거를 자양분으로 삼을지 그걸 독약으로 삼을지 그거는 정말 자기의 결정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어릴 때 뭔가 충분히 행복하지 못했고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으면 그거 그냥 조금 커서 나한테 이제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. 대부분의 고민들을 보면은 진로라든지 가족이라든지 뭐 연애나 결혼 관련해서 고민을 하시는데 이제 거기에서 잊고 계신 것들이 공통적으로 있더라고요. 뭐냐면 키는 여러분이 잡고 있는 거예요. 여러분 인생이고 여러분이 선택하는 대로 바뀌는 거거든요. 근데 주변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. 여기에서는 사고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.
이런 문제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거고 이런 고민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그거는 나한테 달린 거다. 이거를 내가 해결하고 싶은 대로 해결하면 되는 거지 어떤 답이 있는 게 아니고 먼저 나보다 그래도 살아본 언니니까 알겠지? 절대 아니다.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게 되는 게 그게 내 인생이다. 이거를 너무 많이 강구하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.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런 마음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. 그러니까 살다가 보면 제 주변에도 그렇고 불행에 좀 처할 때가 있어요. 누구나. 그러니까 뭐 상황적으로 뭐 하던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뭐 갑자기 빚더미에 앉을 수도 있고 뭐 남자친구랑 뭐 정말 원하지 않았는데 헤어질 수도 있고 뭐 이혼을 할 수도 있고 뭐 사별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그런 이제 불행하고 슬픈 상황이 올 수 있는데 거기에 자신을 계속 방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제가 주변에서 되게 닮고 싶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막 와, 쟤는 정말 이렇게 인생 한번 끝내주게 야무지게 산다 약간 이런 애들 있잖아요. 그런 애들을 보면은 좀 공통점이 뭐냐면 그렇게 누군가가 나를 막대하거나 뭔가 좀 딱하거나 불행한 상황에 처했을 때 굉장히 짧게 그 시간을 가지고 빨리 벗어나는 것 같아요. 그렇잖아. 사람이 어떻게 좋은 일만 있어. 막 그 우리 인생은 초콜릿 박스라고 거기에서 막 맛없는 것도 있고 맛있는 것도 있다고 했으니까 맛없는 걸 이제 먹을 때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맛없는 거 혀에다 천천히 녹이면서 다 녹아서 잔향이 없어질 때까지 그걸 음미하지만 어떤 사람은 맛없는 거 먹었다? 뱉고 다시 맛있는 거 찾아가서 맛있는 거 먹고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.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 그냥 쟤는 재수없는 일도 되게 시트콤처럼 웃기게 잘 이렇게 승화를 시키고 잘 견뎌내고 좋은 거는 오래 음미하고 사는구나. 그러니까 늘 좋은 일만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거죠. 인생 운 좋고 막 팔자 좋게 사는 사람이랑 여러분이랑 물론 모든 조건이 같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삶의 태도의 차이가 있지 않았는지 그런 거를 한번 좀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우리가 집에 지금 소파가 없잖아. 그래서 지금 새 소파를 기다리고 있어요. 소파가 없어가지고 이게 아무래도 의자가 불편하니까 침대로 빨리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. 수다를 이렇게 막 떨다가 남편이 그거를 물어보더라고. 사회생활 하면서 뭐가 그렇게 힘들었냐. 그런 거를 이제 웬일로 물어봤어요. 그걸 물어봐가지고 제가 제 인생에서 되게 불행하고 고단했던 시기가 언제였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인생에서 제일 빡셌던 시기는 저는 20대 중반부터 30대 중반까지 그러니까 딱 그 10년 한 26세 때가 진짜 바닥 중에 바닥이었던 것 같고 30세가 진짜 또 바닥이었고 그리고 또 30한 5세 이때도 좀 또 바닥이었고 그러니까 뭐 5년에 한 번씩 지금 나도 40세 어떻게 해야 돼? 일단 25세, 26세 그때는 왜 불행했냐면 그때가 요즘에도 경기가 되게 어렵잖아요. 근데 그때도 그랬어요.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제가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공채 막 안 뽑고 건강이 되게 안 좋아졌고 면접 광탈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엄청 우울하고 불행하고 그냥 그렇잖아요. 그리고 요즘에도 취준생분들이 진짜 굉장히 많고 막 올해 목표가 취뽀 막 이런 분들 되게 취뽀라는 말 쓰나 요즘? 안 써? 올해는 뭐 취업 성공하기 뭐 이런 것들을 목표로 삼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 우울함을 너무 잘 알아요. 그 막막함, 세상에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은 느낌, 루저로 살 것 같은 그 불안한 그 느낌 뭔지 알거든요, 여러분. 저는 이제 아나운서 스터디를 했었는데 제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다른 분야로 많이 빠지는 거예요. 은행 같은 데 가는 친구도 있었고 방송 기자로 빠지는 친구도 있었고 연기자가 되거나 아니면은 뭐 이르게 결혼을 하는 친구도 있었고 그래도 제자리를 찾아가고 어딘가에 소속이 점점 되어 가는데 저는 이 꿈은 못 버리겠고 그리고 사실 현실적으로 내 점수가 되는 것도 그 일밖에 없어. 그래서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와 진짜 일이 안 풀려도 어쩜 그렇게 안 풀릴 수가 있는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는. 사실 내가 만약에 다시 돌아갔으면은 그 직업이나 그 일에 그렇게 집착을 안 했을 것 같고 다른 재미있는 사회 경험을 많이 쌓았을 것 같거든요. 해외 취업을 준비를 해본다던가 아니면 그냥 진짜 잊고 막 무전 여행이라도 간다든가 내 상황을 바꾸지 못하면 그러니까 나를 좀 바꿀 수 있는 것들 있잖아. 뭐 나의 경험을 바꾼다든지 나의 사고를 전환할 수 있는 뭐 그런 일을 뭔가 도전을 해봤을 것 같은데 그냥 어떻게 보면 안 되는 공부를 오랫동안 잡고 있었죠. 그래서 저는 결국에 어떻게 됐냐 아나운서가 됐냐 그건 되게 나중의 일이고요. 근데 이제 결국에는 엄마 손에 이끌려가지고 더 이상 준비를 하지 말아라 취직을 해라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뭔가 작은 회사에 저도 들어가게 됐어요. 일반 회사였어요. 그리고 이걸 배운 거예요. 아 사회가 이렇구나 내 잘못이 아니구나 그냥 구조적으로 사회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있고
이 사람이 더 뛰어나도 뭐가 이렇게 맞지 않으면 얘를 뽑을 수 있는 거구나. 그러니까 내가 루저가 아니라 그냥 내가 취준이 좀 덜 됐을 뿐이다. 이런 걸 이제 깨달아가지고 멘탈 회복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. 그리고 다시 재도전해가지고 아나운서가 됐었거든요.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이 준비 기간에 답도 모르면서 헤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좀 다른 경험을 차라리 하거나 제가 다른 데 빨리 더 취업을 하거나 했으면 다른 진로를 찾거나 아니면 적어도 제가 했던 것처럼 뭔가 내 문제점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거나 이런 게 가능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이게 무조건 뭐 준비를 하는데 안 풀리면 딴 걸 찾아라 이런 거는 아니에요. 당연히 어떤 일을 이루기까지는 차곡차곡 그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건데 근데 자기가 알잖아요. 여기에 더 있는 거는 답이 안 나온다. 그런 상황에도 자신 좀 오래 방치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다시 할 수 있는 힘을 좀 기르고 경험들을 쌓고 하는 게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이거 정말 사바사 케바키니까 여러분들 걸러서 들으셔야 돼요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그런 식으로 조금 더 불행을 빨리 탈피를 했으면 뭔가 우울감이라던가 무력감, 자괴감 이런 걸 좀 덜 느끼지 않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굉장히 크게 이게 또 불행이 찾아왔던 그 두 번째 그 한 30살쯤 그때도 이제 빨리 제가 그 나쁜 관계에서 빨리 빠져나왔어야 했어요. 저한테 굉장히 독이 됐던 나쁜 관계는 직장 생활에서의 관계였어요. 안 좋은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친구였어요. 예를 들면은 누가 봐도 불합리한 그런 상황에 제가 처해 있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거를 이거는 좀 개선해달라고 말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?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은 근데 너는 너무 생색을 내는 것 같아. 일을 주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하라. 근데 네가 여기서 이렇게 일하고 이 정도 벌면 되는 거 아니야? 그럼 거기에 만족해. 이거 하고 싶은 애들 널리고 깔렸어.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뭔가 저의 노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자존감을 되게 막 뭉개는 거죠. 그리고 제 외모 같은 거 막 되게 지적하고 사실 누가 봐도 나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내 스스로도 더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고 기쁘게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가장 측근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식으로 피드백을 하니까 내가 되게 잘못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. 그리고 나의 부족한 면만 계속 꼬집고 근데 그 부족한 면은 이게 누가 봐도 부족한 면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 마음에 안 드는 면 그거를 야 사람들이 너 이렇게 생각하잖아 사람들이 너한테 이런 얘기 하니까 네가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뭐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. 만약에 제가 지금 이 알고 있는 거 모든 걸 다 알고 그때 돌아가 있다면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. 나 이것 때문에 내가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말을 이렇게 딱 당당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의 의견에만 너무 귀를 기울이고 나는 열린 마음으로 피드백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에 갇혀가지고 제 자신을 너무 학대를 한 거죠. 그런 생각 빨리 버리고 제가 거기를 빨리 좀 탈피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게 지금 엄청 후회가 되고 그리고 지금 지나서 생각해보니까 남들은 나한테 그냥 나쁜 말을 할 수 있다? 근데 나는 나를 그렇게 화살을 맞도록 이렇게 대주면 안 되는 거였어. 나는 나를 그렇게까지 상처받게 두면 안 되는 거였거든. 그러지 못했던 게 그게 되게 미안한 거죠 이제 스스로. 그러니까 그 상황에 그렇게 욕바지로 오래 냅뒀다는 게 참 스스로한테 정말 미안하고 여러분들은 진짜 그러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또 경험이었어요. 한 30대 중반 정도에는 어떤 위기가 찾아왔냐면 그 나이라는 이제 청춘이 끝났다는 그 또 생각에 갇힌 거예요 제가. 이게 참 되게 건방진 태도인데요. 누구를 보면은 그냥 너 그럼 너 나이가 혹시 어떻게 돼? 이렇게 물어봐서 30몇 살. 진짜 젊다. 야, 아직 젊다 야 너. 막 이런 거 있잖아. 난 텄어 이제. 나의 어떤 꽃다움 생기 이런 거 이제 다 끝났다. 이제 이거에 이제 갇혀가지고 진심으로 나보다 한두 살이라도 젊으면 너무 부러운 생각이 드는 거야. 그러니까 내가 이 노력을 하면 나 더 나아질 거야. 나 아직 나에게는 내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어. 이런 희망이 있으면은 뭔가 이렇게 좀 더 관리를 막 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내 인생 끝났고 이제 나한테는 좋은 날은 없고 여태까지 있었던 그래 기억이 나는 몇 가지 하이라이트들 그게 나의 전성기였고 이제 나는 앞으로 이렇게 점점 더 빛을 잃어가기만 할 거야. 또 이 생각에 이제 갇혀버린 거예요. 그리고 지금은 그 생각에 갇혀있을 때보다 사실 나이가 더 먹었지만 이제 제가 좀 저도 이제 이런 불행들을 겪고 이제 거기서 걸어 나오면서 알게 됐잖아요. 그 상황에 저를 오래 방치하면 자존감만 떨어지고 자존감이 계속 떨어지다 보면은 바닥을 치고 올라갈 것 같잖아요. 근데 그냥 바닥이 없더라고요. 막 지하 막 더 끝까지 내려가는 거더라고요.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고 이제 노력을 했고요. 좋은 면만 보려고 했어요. 지금은 사실 나이가 그거보다도 몇 살 더 먹었으니까 더 나이가 든 건데도 그런 생각 안 해요. 왜냐면은 아무도 나한테 소녀라고 하지 않았지만 내가 말 많은 소녀라고 해가지고 약간 젊은이 코스프레 새로운 도전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젊은 나 그러니까 20대의 나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면은
지금은 30대라서 또 할 수 있는 일이 또 따로 있는 거거든요. 그리고 지금 이 하루하루가 너무 아깝고 또 나이가 더 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되게 막막하지만 분명히 그때 그 스테이지에 가면은 40대에 내가 할 수 있는 거, 50대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되게 불행해서 잘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정해진 길을 걸어가는데 익숙해서 그런 것 같아요. 어떤 사람은 그냥 왜 오솔길 있잖아요. 숲이 막 이렇게 옆에 있는데 이렇게 길이 나아져 있는 데 있죠. 거기만 이제 걸어가는데 익숙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삶의 태도 자체가 그냥 망망대해 배 띄워.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데가 방향이야. 바람이 부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. 이렇게 삶을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. 이 상반된 두 가지 태도는 이 사람이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도 굉장히 다른 결과를 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떤 불행에 처하거나 뭐 진짜 폭풍우를 만났을 때 이 오솔길 가던 사람은 그렇게 해가지고 막 길이 없어졌어. 예쁘게 다져진 정해진 길만 걸어왔는데 이제 어떻게 가야 되지? 이렇게 하는 거고 원래 길 없이 가던 사람은 어디 가다 보면 가는 게 길이지 이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잖아요. 근데 우리가 너무 어릴 때부터 그냥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그림이 너무 있는 거야. 그냥 이 사회적으로 내가 선택을 해서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사고 자체를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저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산다는 거 그리고 그 결과는 주어진 환경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삶을 대하는 나의 태도에 따라서 내가 느끼는 감정은 되게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삶의 원칙이 되게 중요한 거야.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상황에 나를 오래 방치하지 않겠다. 만약에 거기서 이제 내가 내 힘으로 나를 좀 빼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럴 때 그냥 나는 꿋꿋이 나의 일상을 지키겠다. 뭐 나의 어떤 꿈이 있으면 그걸 포기하지 않겠다. 이런 이제 원칙을 세워놓고 사는 게 그냥 그런 순간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제가 왜 저번에도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연초에 연말 계획 같은 거 왜 세워놓냐면 그거 우리가 매일매일 지킬 수 없는 거 알아요. 근데 마음이 약해지거나 내가 좀 어렵거나 불행해질 때 그런 거 꺼내보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보이는 거잖아요. 그렇게 이제 좀 나를 건져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해놓으라고 했는데 그냥 마찬가지로 그럼 내가 이런 태도로 살겠다. 라는 원칙을 세워놓으면 상황적인 게 좀 바뀌더라도 그냥 나는 나로서 우아하게 그냥 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또 이 불행에 오래 방치돼 있으면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 되게 잘 아실 거예요. 왜냐면 사람이 그런 대접에 익숙해져요. 이 나쁜 놈아, 나쁜 놈아, 나쁜 놈아 이러면 처음에 기분이 나쁘다가도 나중에 그냥 나 나쁜 놈인가 보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사람이 익숙해져요. 어떤 것에든 다 되게 쉽게 익숙해지는 게 사람이잖아요. 근데 불행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나를 오래 방치하다 보면 그냥 난 항상 좀 불안하고 불행하고 그런 상황인 게 익숙한 거예요. 이거를 탈피할 기회가 생겨도 그냥 사람은 관성이 있잖아요. 그 익숙함에 머무르려고 하지 벗어나려는 그런 의지조차도 잘 안 생기는 거예요.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여러분을 정말 미치게 만드는 괴로운 게 있는데 생각해보면은 그거를 계속 곱씹고 주변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계속 그걸로 뭔가 자기 캐릭터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거 재밌는 거잖아요, 지금. 동정하는 사람들의 눈이 좋고 나한테 관심 가져주는 게 좋은 건 거잖아요. 그런 식으로 자꾸 연민을 사고 나 스스로를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그냥 불행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. 내가 이 불행을 견딜만 하다고 해서 거기에 계속 정말 있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그냥 나중에는 벗어나오지를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거에 너무 익숙해져 버리면. 제 예전의 모습만 봐도 진짜로 그냥 거기에 딱 갇혀가지고 주변을 하나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빠져나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살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는 없어요, 이 세상에. 뭐 천륜도 사실 저버릴 수 있는 게 인간인데 당연한 건 없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거를 계속 곱씹지도 말고 누군가 그걸 나타나서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도 말고 나보다 현명한 사람은 답을 알지 않을까? 여러분 인생인데 누가 답을 알겠어요. 그렇게 생각하지도 말고 그냥 그거를 정말 짧게 끝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그것에서 좀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주체적으로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. 불쌍한 여러분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기 행동에 대해서 모든 걸 다 MBTI로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. 예를 들면 막 이러는 거야. 야, 너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. 나는 MBTI 중에 뭐 이거여가지고 나 그런 얘기 못 잊고 맨날 가슴에 담아두거든. 이러면서 내 행동 막 과대 해석하고 막 과장되게 막 이렇게 뭔가 받아들이고 그런 거 너무 당연해. 왜냐면 나 이 MBTI니까. 그리고 막 어떤 사람이 엄청 막 무례한 행동해. 내가 하는 걸 사사건건 다 태클 걸고 막 판단해. 그리고 나서 이러는 거야.
아, 근데 내가 원래 좀 맞는 말밖에 못해. 나 왜냐면 NTV거든. 막 나 누구 소개해줘. 뭐, 나 누구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. 왜냐면 나 MFP여가지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거든. 뭐 이러면서. 그럼 내가 너 MFP니까 막 소개해줘야 돼? 자기의 어떤 행동을 설명하고,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근거로 자꾸만 그 MBTI를 갖다 붙이니까. 그래, 그거다. 합리화. 점도 그렇고 MBTI도 그렇고, 뭐 노력은 개뿔도 안 하면서 합리화만 자꾸 해대니까는 그게 또 꼴 보기 싫더라고. 뭐 혈액형도 그렇고 아니면 어떤 지역 출신이다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런 선입견이라든가 어쨌든 근거 없는 이야기로 자꾸 자기 설명하고 이런 것 자체가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피곤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냥 할 얘기 없을 때 그냥 그런 얘기 이렇게 근데 거기 막 점 봤는데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썰 푸는 건 나는 되게 재밌고 좋은데 그냥 그거를 진짜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 난 이 사람이 무서워. 또 신념이 나랑 굉장히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른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런 거 진짜 맹신하고 모든 행동마다 막 점 보러 다니거나 다 MBTI로 의미 부여하거나 혈액형으로 의미 부여하거나 이런 거 저는 조금 무섭더라고요.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다는 사실은 외면한 채 어떤 집단으로 묶어가지고 쉽게 그 사람을 이해하고 소화하려고 하는 편협한 시각 이런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그럼 그럴수록 자기가 더 고립될 뿐인 것 같아요. 자기의 논리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일들, 자기의 판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들을 남을 빌어가지고 설명해야 되고 남을 빌어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사람이 좀 나약해 보이는 것 같아요. 사람들의 경험과 이런 거를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너무 근거 없는데 어디서 들은 얘기 갖다가 되게 사실인 것처럼 자꾸 막 이야기하고 그것도 자기가 세뇌당하고 그런 것보다는 결정을 할 때 조금 더 이렇게 뭔가 논리적으로 근거 있는 걸로 결정을 하고 좀 더 자기 신념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자기 선택이잖아요.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. 누가 결정해줘서 따르면 그게 뭐가 재밌겠어요. 그냥 모난 돌이 되더라도 그냥 내가 모난 게 낫지. 주변에서 이렇게 막 깎아주면 그게 막 매력적인 돌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. 너무 자기 선택에 겁을 먹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런 걸 특히나 나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나에 대해서 1시간 이상 고민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런 조언을 얻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런 걸로 중요한 결정을 저처럼 그르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